그레이트 고든창이 온다. 때마침 강릉에서는 무려 1조 원 규모의 마약이 미국 FDA 첩보로 적발되다니 큰 거 오나요? 고든창은 트럼프가 인정한 동북아 정세 전문가이자 변호사이자 시사평론가입니다. 중국인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2001년 출간된 저서 중국의 몰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2011년쯤 중국 국영은행 부실 채권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었고요. 특히 고든창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죠. 고든창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지 모른다며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문재인을 간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으며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였고 현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한 공산주의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최대 보수 정치 행사인 시펙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든창이 말하는 게 거의 내 생각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기도 했죠. 그런 고든창이 4월 3일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시기마다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대통령 탄핵 직후엔 매슐랩 시펙 의장이 직접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갔었고 2월 말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와서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직후 미국으로 되돌아갔고요. 이번 4월 4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전날인 3일에 고든창이 옵니다. 고든창은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구포럼 참석차 프레데릭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과 함께 방한합니다. 앞서 미국에서 열린 트루스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얼굴을 뒤에 띄워놓고 그 앞에서 고든창이 이들에 대해서 브리핑하기도 했었죠. 이번 제40차 세종 국가전략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라는 주제로 열리며 세션 1은 한미동맹과 북핵 해법, 세션 2는 미중 경쟁과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진행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 하루 전에 고든창이 서울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한다며 트럼프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SNS에 밝혔습니다. 미국은 서서히 부정선거와 친중 세력, 그들의 국제적 카르텔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든창이 오기 전 또 하나가 이번 주에 터졌죠. 그건 바로 마약입니다. 강릉의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밀수로 의심되는 마약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습니다. 코카인 2톤 규모, 무려 1조 원어치, 6,700만 명이나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것은 미국 FBI 첩보로 적발된 것입니다. 이게 국내 유통됐다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할 만한 양인데요. 종전 최대 기록이 2021년 적발된 필로폰 404kg인데 이번에 2톤이라니요.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 외국인 20명을 대상으로 마약 출처 및 유통 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국제마약 밀매 조직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미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들이 강원도 횡성 유스호스텔에서 코카인 제조를 하고 있고 동해 옥계항 통해서 미국으로 운송을 했으며 이를 미국 FBI 첩보로 덜미가 잡힌 것이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우리나라 경찰, 마약 카르텔과의 커넥션을 파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경찰, 중국은 끝났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묶어서 관세 압박을 하는 배경에도 합성마약 펜타닐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경로 가운데 가장 큰 곳들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마약을 밀어넣어서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바로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미국의 18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초안전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은 마약과 우한 바이러스 같은 생화학 무기, 간첩, 부정선거 등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산하에 두려 했죠.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대형 화재, 우리나라 역대급 산불로 인해서 피해 지역 농산물 생산이 무려 20년 동안 멈출 수도 있으며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의 배후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고 죗값을 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산불 복구 작업에서 국적 확인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계엄군이 포획한 선관인의 중국인 해커의 존재에 대해서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 가운데 이건 역시 한미 연합작전이었다는 보도들이 있어 왔고요. 이번에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발견된 외국 선박이 국내에 정박한 사이 미국 정보기관의 첩보로 이렇게 대규모의 마약이 붙잡히다니요. 그리고 이 마약은 액상 형태였다고 합니다. 부정선거와 마약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 아니고 뭘까요? 그리고 그 뒷배엔 바로 친중 세력과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권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된 가운데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부서를 없앴습니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 범죄과에 흡수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마약 밀수 수사가 제한됐고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이 끊겨 멈췄습니다. 2022년 4월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에 대한 공백이 생겼는데 당시 민주당이 마약 수사 예산 43억 원이 포함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도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붙잡혔을 때 마약 검사는 왜 안 하냐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라도 범죄에 부역하지 맙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합시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더 위로, 더 높이,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만 고민합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윤특캠이 곧 시작합니다. 나라와 국익만을 위하는 당당한 대통령과 굳건한 한미 동맹, 그리고 날아오를 우리 증시를 기대합니다.